있으면 관성의 법칙이에요. 유죄를 유지해야 되고 중형을 받는 게 검찰의 속성이에요. 기소했으니까. 예외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기소하는 사건들은 증거 못 내게 해요. 무죄밖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했다 그러면 예컨대 고소장 위조 여검사 사건 같은 경우도 봐주기 기소를 해요. 딱 선고위에 나오게 내지 심지어 증거를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기소해서 무죄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했구나,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구나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테크닉이 있어요. 예컨대 제 초임 때 같은 경우에도 그때 신문에 왔었는데 대상그룹 이건희 삼성 사돈이었나 아니면 이건희 본인이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종범들만 기소했다가 재판부에서 그 대상그룹 회장인가 아니면 이건 그러니까 공모하여 집어넣어버려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건인지 누군지 빼라고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범만 기소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무죄 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의를 이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소했다고 중형을 구형했다고 심지어 항소 상고해도 공소유진 안 해서 말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속으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윗사람들이 그어놓은 이 금줄을 넘어서는 것은 죽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런 건 못하는 게 그게 한계가 되는 거니까 슬픈 건데 그러니까 박경균 목사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예전에 기소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때 그 검사님들은 나갔지만 그 검사님들한테 배운 사람들 그렇게 그 사건의 그 유사 사건에 재심해서 유죄 맞다 우겼던 사람들이 검찰한테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무죄 구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결국 무죄 구형을 어용 구형 결재를 받고 나서 과거사 반성 논고를 했을 때 제가 술자리 불려다니면서 글줄 쓰지마.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돼. 넌 검찰 선배들의 권력에 죽으러 놀았어. 이런 삿대질을 간부한테 들으면서 밤에 1시간 동안 싸웠다던데 술 취가지고 삿대질 한 것만 기억이 나고 제가 일부 권력에 죽음 맞잖아요. 이러면서 도돌이 술 같이 둘 다 취해가지고 도돌이표로 싸웠다던데 뭐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관성의 법칙이 일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기소하면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다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권력 게이트 그러면 기소하면서도 예컨대 예전에 한명숙 그 사건 했었을 때 천성관인가 누구더라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가 어쩔 수 없이 수사를 받았었는데 한만호씨 비망록 외부에 알려진 거에 따르면 교도소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는 특별 대접을 받고 검찰청에서도 특별 대접받고 어쩔 수 없이면 떠밀리기 기소가 있고요. 떠밀리기 공소유지가 있고 유죄 나더라도 최소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압력이 크거나 해야 될 거침없이 증거도 안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잘 지켜보셔야 돼요. 검찰이 중형을 구형해서 12년 구형해서 와 세다. 그래도 증거가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들어보니까 원래 우리 검찰은 확고했지. 무죄가 검찰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선고가 나더라도 제가 저랑 2012년에 싸웠던 공안 검사가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사형 사건 얘기 등등을 하면서 무죄 판결이 잘못했대요. 지금이라도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다. 증거는 없지만 빨갱이래요. 증거가 없는데 빨갱이를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아주 확고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선배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니 검찰은 확고하게 우리 검찰이 기소했었으니까 그 기소했던 사람들 배운 사람들 그대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사 재심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늘 유죄 구형을 하고 유죄 구형을 했다가 DJ 정부가 들어서면서 DJ 그분은 이제 그런 빨갱이 논란의 피해자시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정부 눈치를 보면서 백지 구형 제도가 나왔대요. 백지 구형은 일반 사람들이 법정에서 언뜻 들어보면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자기가 무죄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지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달란 말이더라고 이해하지만 우린 속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말하는 검사의 내심이에요. 검찰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무죄 구형하는 걸 오해를 하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DJ 정부 들어오고 나서 정권 방향이 그러니까 눈치 보기로 법정에서 면피성 백지 구형을 했는데 그것이 유죄 구형이라는 것이 뭐냐면 무죄 판결이 나면 항소해요. 유죄인데 왜 무죄 판결 썼냐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DJ 때 판결을 사건들 기사를 검색해 보면 DJ 때도 간접 사건 중에 정말 명확한 건 무죄 구형한例가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니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2012년 그때 9월 달에 그 무죄 구형, 박형규 목사님 무죄 구형 때문에 싸움 났을 때는 어영부영 결재가 났잖아요. 12월 18일 날 대선 전날 공안부랑 싸웠을 때 제가 이의제기권을 행사했을 때 부장님이 그랬어요. 대선 끝나고 나서 문서를 쓰래요. 이의제기권. 저 알았죠. 문재인 후보가 되면 무죄 구형 결재가 날 거고 박근혜 후보가 되면 나는 죽을 거야. 당연히 아닌 거죠. 우리는 결론은 뻔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대선 이후에 임검사 빠져 이정렬 검사 네가 들어가 이렇게 사태가 되어버린 거였으니까 정권 분위기가 그런 거였고요. 예컨대 아까 말했던 조용수 민족일보 사형 이런 것들이 그 판결이 옳고 무죄가 틀렸다라고 저한테 강력하게 백지 구형이 맞다라고 주장했던 검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검 공안부 검사로서 무죄 구형하라고 하는 대검 매뉴얼을 작성하고 기자들한테 당신이 2012년도에 이문정 검사랑 뭐 그랬다던데 맞냐고 했을 때 시기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라고 말했던 게 그 저한테 무죄 구형하면서 지금이라도 법원이 무죄 판결이 틀렸고 그 법원한테 올바른 판단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라고 했던 그 검사가 무죄라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부 기조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렇게 되면 검찰 정부잖아요. 검찰의 기존 그런 것들이 자유롭지는 않아서 그렇다면 기소했던 예전에 우겼던 그 기조가 다시 관성의 법칙이 강화되는 거예요. 눈치껏 그 관성의 법칙이 조심했다 움츠러들었다 하는 것은 정권의 기조고요. 그것은 결국 국민이 그러니까 결국은 참 국민이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이에 정권이 있는 거죠.